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의 나종호 교수님 실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네. 제가 진짜 바쁘신 분을 아메리카노에 되게 어렵게 자랑스러운 패널로 모셔놓고, 시간 바쁘겠지만 좀 내줘 해놓고, 제가 밖에서는 어디 가서는, 우리 아메리카노 이제 나종호 보유 팟캐스트다, 막 이렇게 자랑 아무도 몰라, 엄청 많이 아무도 하고 몰라요.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자랑은 해놓고 정작 여름에 특히 뭐 제가 뭐 일정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아무튼 바빠서 이 녹화를 자주 못하느라 교수님을 음, 자주 모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면목 없단 말씀을 드리며 아유, 그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을이 왔을 때 너 저희 막 그래서 겨울 때까지 또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음, 가을에 교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 잘 지냈죠. 저야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아메리카노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해서, 좀 그냥 항상 죄송스럽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름에 바쁘게 지냈죠. 한국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음, 한국에서 이제, 원래는 가족이랑 보내려고 간 거였는데, 또 이게 그 강연을 꼭 해야 되는 강연 이런 거 막 하다 음, 보니까 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좀 바빠졌는데, 그래도 정말 한국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자살 음, 예방 사업 하시는 분들, 음.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메리카노에 또 뭐 이제 기여를 못 해주셨다고 했지만 그거는 나중훈 교수님의 탓이 아니라 저의 탓인 것으로 모두의 탓인 것으로. 제가 앞으로 네. 더 열심히 언젠가 뭐 한번 음,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노가 더 잘 되고 나면은 저희가 녹화해 놓은 영상은 뭐 어디 가지 않으니까 아, 음, 그 옛날부터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해왔던 네. 방송이구나 뭐 아실 수 있겠죠. 저희가 나종우 교수님 모시고 아메리카노에서는 이제 교수님 전공 분야이기도 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고 있죠. 먼저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을지 모르는 뭐 편견이나 아니면 차별, 뭐 선량한 차별 뭐 이런 그 이야기 그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 네. 제목은 그렇죠. 네, 네. 선량한 그래서 차별,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지한 채로 나도 음, 모르게 하는 뭐 그런 차별. 근데 음, 이제 개인적인 걸 뭐 넘어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특히 뭐 사회적인 차원에서 집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가하는 낙인, 뭐 음, 편견,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뤄왔죠. 그래서 음, 지난 이제 봄에 했던 저희 첫 번째 녹화, 첫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중독, 알코올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마약, 약물 중독에 관해서 그 음,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외로움이라는 질병 뭐 이렇게 음, 달아봤어요. 외로움, 고독, 뭐 혹은 뭐 사회적 고립 뭐 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공중보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개인에게 음, 맡겨둘 게 아니라 한번 음,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사실 그 나종원 교수님이 이 이야기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저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외로움까지 치료를 해주시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음, 들었었어요. 음,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글 있고 이런 거 찾아봐 하고 나종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서 찾아보고 했더니 아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아메리카노니까 우선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작은 뭐 미국 이야기로 좀 해볼 텐데 미국의 경험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한번 좀 어떤 큰 그림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부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음,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외로움, 뭐 사회적 고립,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연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타인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연결, 음, 또 혹은 뭐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음,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면요. 우리가 사회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음. 외로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음. 혼자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게 본인이 바라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음.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기대하고 본인의 현실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음. 사회적으로 연결이 덜 되어 있더라도 외로움을 음. 덜 느끼겠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건 결국에 어떤 개인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죠. 사회적으로 '내가 이 정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관적 고통,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기대는 큰데 고립되어 음. 있을 경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외로움은 더 클 것이고 음.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에 의한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이거를 이제 왜 공중보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이런 걸 처방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음. 사실 이제 그 의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소개된 연구인데 우리가 그 외로움이라는 하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고통이 우리 신체적으로도 질병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아.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음.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질환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 15 개비 그리고 음. 술 6 음. 잔보다 하고 비슷하거나 더 심한 신체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의학적인 용어로 정의하는 게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사실 이제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질병 지금 전혀 이제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역병이라고 그러니까 에피데믹이라고도 해요. 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서전 제너럴 그러니까 한국에는 음. 없는 개념인데 의무총감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 비백 머피라는 의사가 이제 이 의사 약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의사라는 그런 음. 얼굴 마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음.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외로움에 대한 책을 저서를 내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우리 국가적인 에피데믹이다. 코로나처럼 음.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에 맞게 공중보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그 근거 기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잘 알려진 담배, 그것도 음. 그냥 담배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15 개비면 꽤 많은 양이잖아요. 그리고 음. 술에 비견될 정도로 이제 위험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성인들 뭐 연구에 따라 쪼금씩 다른데 연 이제 노인들 10명 중 4명 이상은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네. 젊은이들도 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음.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3명 중 1 명꼴로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음. 힘들어한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제가 찾아본 거는 보니까 네. 머시 박사가 이번에 처음 의무총감이 된 게 아니라 음. 오바마 행정부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쵸. 두 번째 오바마 된 거예요. 행정부 맞아요. 때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마지막 의무총감이었더라고요. 네. 2014년에 임명해서 2년 동안 의무총감을 했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아마 바뀌었었을 겁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이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 외로움이 뭐 하나의 그 의무총감이 뭐 신경 써야 되는 그 주제 음. 뭐 이런 거라고 누가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네. 자기도 본인도 아니 외로움이 무슨 의사가 서전 제너럴 의무총감이 다뤄야 될 일일까 이런 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총감이 되고 나서 말 그대로 전역을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음. 어떤 건강 관련해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을지, 네.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뭐 음. 이런 거를 듣는 그 투어를 다니다가 사람들을 네. 만나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 네. 정말 그냥 뭐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도 아니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너무 자명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신경을 썼다가 이제 두 번째 의무총감이 되고 나서 음. 이 보고서까지 쓰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연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네. 연결은 이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가족과 함께 사는지, 뭐 음. 그다음에 뭐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 뭐 뭐 뭐를 네. 하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직접 뭐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직접 그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어떤 수치화를 이렇게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 네. 외로움은 이제 그게 아니다. 근데 그렇죠. 주관적인 거다. 말 그대로 직접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맞아요. 근데 외로움을, 그렇다면 음. 이 멀시 의무총감의 보고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외로움을 그러면 나라가 나서서 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이 그쵸. 질문이 그렇게 저는 이어지더라고요. 그 맞아요. 얘기를 네. 사실 제가 이 외로움이라든가 사회적 그 고립, 연결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회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브런치에도 썼었고 정신의학 신문에도 썼었는데 그때 제가 아, 글의 마지막에 "아니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의사들이 얘기하는 사회가 됐느냐."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국가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은 일단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근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잘 알려져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그런 담배에 대한 규제라든가 음. 뭐 그런 담배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사실 굉장히 국가에서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술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게 그거에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악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음. 이제 이거를 의사가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백 멀시 박사는 실제로 본인이 저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냈지만 음. 그 이제 의무총감 19 대라고 하셨는데 19 대, 21대 둘 다 하고 있는데 그 맞습니다. 사이에 이제 네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 한국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커넥티드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네. 그 책이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단 음. 특히 서전 제너럴을 한 사람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음. 어느 정도 사회에 이제 울리는 영향이 있었고 이제 네네. 그만큼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은 좀 의심스럽고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닉 크리스토프 칼럼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한 선두주자가 영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음. 우리가 아메리카노지만 영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맞습니다. 이걸 알게 됐던 계기는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제 GP라 그래서 제너럴 피지션인가요? 제너럴 프랙티셔너인가요? 아무튼 헷갈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일반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진료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하고 비슷한 이제 국가 의료 지원 그렇죠. 의료 보험 시스템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셔널. GP들이 사람들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1 차적인 어떤 진료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치의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하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의사들 정기적으로 안 만난 사람도 많지만 일단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역할이죠. 그 의사들을 음. 음. 자기의 주치의를 계속 만나는 게.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해서 사회적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걸 통해서 저는 사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의사들이 자기의 환자로 왔는데 이 음. 사람이 사회적으로 별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음. 이러면 느끼는 것처럼 이제 자기 의사 판단에 그렇게 느껴지면 사회적인 처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어. 프리스크라이빙을 해 줘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자원봉사자라든가 좀 어.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근데 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자꾸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건강이랑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것이고. 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적 처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뭐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인 문제도 더 나아지더라. 신체적 어. 문제로 병원에 오는 일도 덜해지더라라는 거를 이제 어. 아직 중간 결과이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음. 대한 근거가 쌓여서 이제 이걸 음. 갈수록 늘려가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일단 그게 어떤 영국의 기본적인 의학계에서 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대응을 하고 있는 음. 것이고, 또 음. 다른 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 그거 자체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만 외로움부가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외로운 어 부. Ministry of Loneliness죠. 그러니까 음.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국방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급으로 정말, 그러니까 음. 높은 이제 어떤 국가적인 그런 조직이 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음. 영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외로움부 음. 장관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만큼 국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 우리도 그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그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격상이 우리가 됐죠. 단순히 물론 그 급을 올리는 것이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정부에서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 맞습니다. 중요성을 이제 그만큼 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칼럼에도 나오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외로움부에서 이제 수천억을 들여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음.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공동체에, 지금 굉장히 파편화된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처방이 딱 그런 거군요. 그거를 네. 해 주는 거죠. 이게 일단 또 그 제가 짜 놓은 그 플로우를 훌쩍훌쩍 뛰어넘으셔서 쭉쭉 가셨는데 그러나 닉 네. 크리스토프라고 그 네. 칼럼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음. 스브스 프리미엄의 그 플랫폼에 뉴스페퍼민트가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칼럼 하나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쓰는데 닉 음. 크리스토프 칼럼을 제가 번역을 했고 나종원 교수님이 지금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와 같은 같은 맥락에서 칼럼 네. 해설을 쓰셔서 그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쭉 주로 그 영국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닉 크리스토프가 되게 그 기자할 때 특파원도 되게 오래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음. 자기가 특파원 했을 때 그다음에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커넥션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국에도 당연히 그 이제 그 아는 사람 소개를 받고 해서 이 네. 외로운 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음. 가서 이제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아서 아주 되게 절절한 칼럼을 저는 네. 되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맞아요. 썼는데 이제 거기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정원 교수님 지금 설명해주신 그 처방이라는 게 네. 사회적 처방. 이런 자원봉사 자리가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이라면은 음. 하실 수 있으면 시간 내서 와서 그냥 같이 그 노숙인들 뭐 이렇게 배식 봉사를 하거나 뭐 그런 거 같이 하면서 네. 또 알게 되는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이야기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음. 그러다가 또 거기서 뭐가 시작돼서 취미가 같으면은 또 같이 뭐 한 달에 그쵸. 한 번씩 만나서 뭐를 뭐 꽃꽂이를 하거나 뭐 아니 축구를 하거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즐겁게 살고 그냥 그런 걸 넘어서 이게 못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연결 지점이 없어서 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이게 정신 건강, 신체적인 건강에 너무 큰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문제까지 됐는데 맞아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네. 어떤 저기가 뭐 질병관리처, 식약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외로운 네. 부 이름이 외로운 부라는 게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도 사실 네. 좀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네. 와닿지가 않았는데 또 일본이 사실 영국이 먼저 시작한 건데 일본이 이제 보고 네. 되게 좋다 해서 벤치마크를 해서 바로 이 부처를 만들어서 네. 또 일본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다고 어쨌든 칼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음, 항상 그 사회적 연결이라는 게 음,
우리의 생존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었잖아요. 산업화 시대 전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농경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수립 채집 그 수렵 채집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음, 혼자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채집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뭐 사냥을 하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음, 그런 사람들은 그 짐승의 먹이가 되고 또 생존을 할 수가 없었겠죠. 먹잇감을 구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인간의 뭐 농경 사회도 마찬가지고 산업 사회도 어느 정도 초반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갈수록 같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근데 특히 2000년대로 오면서 음, 어떻게 보면은 고도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생존에 필수적인 게 되지 않았고 음, 또 굉장히 핵가족화가 많이 되면서 그런 게 음, 굉장히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의 어떤 음, 출생률이라든가 음, 또 뭐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정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커뮤니티의 붕괴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많이 음, 드는데 이제 음, 영국에서는 그래서 그 외로운 부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다시 그 무너진 커뮤니티를 세울 수 있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주고 뭐 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2018년부터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1억 달러니까 사실 한국 돈으로 정말 1,000억 넘게 쓴 거죠.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네요. 그만큼 이 문제를 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외로움을 생각하면 보통 뭔가 약간 노인들이라든가 좀 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음, 사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외로워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젊은이들을 다시 서포트를 함으로써 어떻게 음, 보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같이 그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동시에는 이게 당연히 음, 외로운 부를 만든 거는 너무 대단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은 음, 하는데 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음, 이 커뮤니티라는 게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그게 정말 외로움부라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네.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회의가, 해요. 네, 저도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고, 닉 네, 크리스토프 칼럼이랑, 그 다음에 몇 개 기사를 좀 더 살펴본 게 전부이긴 한데, 네, 반드시 외로운 부를 우리도 만들자. 네, 국방부, 통일부, 기재부 옆에 외로운 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그 크리스토프 칼럼에도 나온 얘기 중에 예를 네, 들어 영국이 가장 선두주자고 음, 일본은 이걸 벤치마크해서 부처를 만들었고 네, 스웨덴 얘기도 나오잖아요. 스웨덴 맞아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는 스웨덴이 굉장히 이제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음, 기존에 있는 부처에서 네, 충분히 더 예산도 늘리고 그쵸. 프로젝트도 잘 진행을 해서 네,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드레스하는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음,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를 굳이 네, 부처가 새로 생겨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네,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쨌든 음, 이거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돼야겠죠. 뭐가 문제고, 그쵸. 어디가 문제고, 어디에 지원이 부족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부족해서 문제인 사회적 연결을 되살릴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좀 사회마다 맞아요. 좀 진지하게 진단을 해보고 하는 음,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얘기 중에 안 음, 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역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아마도 빕 의무총감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네. 참고했을 논문 중에 나주호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있잖아요. 그 아니, 논문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저희가 그거를 썼던 거는 언제였더라?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나주호 이제 교수님의 최고 높은 논문 중 하나인가요? 논문은 아니고 이제 오피니언 같은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정신과 분과지죠. 그래서 JAMA Psychiatry라는 데 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음.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 제안하신 게 저희 멘토의 멘토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사회적 연결이라든가 그런 우리 정신 건강을 이제 정신과는 약간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제 정신 질병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약간 어어. 부정적인 거를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어. 이분은 이제 그와 별개로 약간 긍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음. 우리의 긍정적인 것들이 이런 사회적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음. 정신과 정신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굉장히 음.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 이분이 이제 이런 오피니언을 한번 써보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말기 암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한번 아 써보자 해서 본인이? 네. 아 근데 이제 그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그분의 이제 제자가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니까 멘토시구나. 우리 셋이 한번 예예예. 써보자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 비백 멀티 박사의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도 음. 알게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 박사를 그 공저자로 초청을 해 보자. 그래서 이메일을 음. 보냈어요, 제가. 근데 음. 그게 여러 번 답장이 안 오다가 이제 예. 결국에는 미안. 직책 어. 때문에 좀 어. 힘들다라는 어. 그런 아 답변이 왔었죠. 그렇구나. 네네. 네. 약간 '왜 이미 내가 써 놨는데 숟가락 올리려고 그래?' 뭐 요런 느낌이었나요? 그런 그리고 건 이제 아니고? 그쵸.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아 하는 거기 그렇네. 때문에 네네네네. 그쵸. 네 어떤 대통령이 임명한 저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논문에 참여를 하려면 이제 그게 그런 국가적인 역할하고 물론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음. 역할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정중히 거절을 하셨고 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제가 여기 써 놓고 여기 나종호 논문 소개 깔때기 마음껏 할 것 이렇게 써 놨는데 네. 아무튼 의무총감 그 머시 박사의 보고서에 밑거름이 된 연구라고 아니요. 하는 건 좀 무리가 반대죠, 있군요. 반대. 네. 음. 그분의 일에 이제 영감을 영감을 받아서. 받아서 쓰게 된 네. 사설 그 정도. 음. 예예. 관련 링크는 제가 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참고해 근데 보시고 네. 길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실험을 하고 나서 음. 뭘 쓰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음. 사설, 오피니언 저기라서 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닉 네. 크리스토프 칼럼도 사실 그 마찬가지로 이 의무총감 보고서를 보고 음. 영감을 받아서 쓴 그쵸. 칼럼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정도를 하면은 일단 이 보고서가 뭐였고 의무총관 음. 보고서가 뭐고 영국의 사례가 어땠고 맞아요.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무엇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정도를 이야기하고 네. 길지 않게 하자라고 처음에 음. 다짐했잖아요, 저희. 그쵸. 네. 하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닉 크리스토프도 결국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칼럼의 요지는 지금 영국하고 일본 뭐 스웨덴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늘 이제 둥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리고 어차피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시니까.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일단. 너무 음. 부럽고 음. 그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정말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만들 정도로 그게 뭐 돈을 얼마를 투입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중요하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사회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음. 요새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고독사, 1인 가구 증가. 맞습니다. 네 어느덧 네. 1인 가구가 지금 10 가구당 3 가구라 그래요. 그중에서 음. 굉장히 많은 수가 젊은이고 근데 이제 예.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이제 10명 중 4 명꼴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가는 이제 음. 그냥 핵가족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1인 가구화가 돼 가고 있는 나라인데 음. 어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고독사가 큰 문제니까 음. 전국적으로. 근데 음. 여기에서 이제 새로 아이디어를 낸 게 AI를 통해서 AI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1인 가구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AI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몇 개 하고 아 이제 그래요? 답변이 오면 이제 '아 음. 살아있구나.' 이 정도를 이제 하는 것.
근데 이제 뭐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뉴스 기사는 뭐였냐면 거기 그 대상자 중 일단 AI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 이거 사람으로 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AI로 하는 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차적으로. 근데 네, 네. 그나마 그 대상자들 중에 젊은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포함이 됐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 대상에. 왜 예산 때문에? 예, 예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고독사는 그 중장년층이 이제 노년층이 좀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네. 1인 가구들 중에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은데, 음, 이제 제일 먼저 거기서 뺐다는 건 젊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음, 동시에 우리는 이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AI가 전화를 걸 만한 돈도 없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아예 장관을 선임할 사람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좀 부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부럽고 그 한국은 이제 외로운 나라라는 것은 그런 근거는 이제 당연히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음, 사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자살률은 정말 높은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그 사실 이 자살의 그 이론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자살을 처음에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들여온 사람이 이제 1890년대 후반에 그 음, 에밀 듀르카임이라는 그 이제 듀르겜.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음,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게 즉 이제 사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사회의 결속력,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덜 결속될수록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이제 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음, 이제 그 반비례 관계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한 그거 통찰이네요. 네. 사실 저는 그게 한국 사회에 이미 100년 넘은 이론이지만 굉장히 그러게요. 많은 부분을 의미한다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높은 자살률.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좀 더 최근에 자살 연구 대가들 중에 이제 토마스 조이너라는 분이 계신데 음,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자살로 잃고 이제 자살을 연구하게 된 분인데 음, 그분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 자살의 원인들 중에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좌절된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음, thwarted belongingness라 그래서 음, 사람이 이제 소속되지 못한다는 감정, 이제 그게 얼마나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만큼 음,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라든가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살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한국 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그만큼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제가 늘 말했듯이 뭐 외로운 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음,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네, 네. 좀 굉장히 부럽다는 감정이 일단 음, 1차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음, 기사들을 보거나 하면은. 그리고 네. 아직 한국은 정말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할 네. 얘기가 하나 더 생각났네요. 제가 네. 교수님은 안 보셨다고 그랬죠. 그 넷플릭스의 그 블루존 총 4편 그 에피소드 4개라서 막 그렇게 길진 않은데 저도 네. 막 대단히 감명적으로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재밌다. 왜냐면 음. 이게 뭐 특히 저랑 유영 교수님이랑 이거 볼 때는 막 아니 저건 음.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데 좀 너무 이렇게 약간 경험적인 게 디스크립티브 좀 그 사람의 한 거 경험을 통해서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지만 또 동시에 마지막에 음. 보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대단한 게 아무튼 전 세계의 이런 블루존을 돌아다니다가 음. 블루존이 말 그대로 100세 이상, 100살 넘은 사람들이 음. 사는 음. 곳을 이제 블루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네. 지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뭐 한 명 음. 살면은 작은 파란 점을 찍고 10명 음. 살면은 큰 파란 점을 찍고 그래서 네. 그쪽을 이제 블루존이라고 해서 이 댄 버틀러라는 사람이 여기를 음. 여행하고 취재하고 그러면서 그 느낀 점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넷플릭스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해서 음. 미국 미네소타주 어딘가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어떤 네. 그 카운티에서. 음. 그래서 뭐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뭐 여전히 계속 온고잉한 뭐 실험이고 하긴 하지만 네.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고. 근데 오키나와
그다음에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그 음. 지중해에 있는 섬, 그다음에 네. 그리스에 있는 어디,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종교적인 커뮤니티이기도 한데 음. 거기도 있었고 뭐 등등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음. 여기 뭐 중요한 게 뭐 사실 저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네. 음식 먹고 뭐 음. 그다음에 뭐 채소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음. 운동 많이 하고 운동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전혀 아니라 많이 네. 걷고 음. 뭐 산간 지방에 있으면 많이 걷고 네. 그런 거. 근데 또 같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같이 먹고 밥을 먹더라도 같이 네. 먹고 이웃 사람들, 가족들 음.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음. 이게 모든 블루존에서 다 그 관찰이 음. 되더라. 맞아요. 그다음에 그 얘기가 여러 번 강조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 또한 저희가 인과관계를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네. 장수마을의 비결 중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맞아요. 연결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음. 말씀하신 그 좌절된 소속감 뭐 그런 네. 거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보면 그때 잠깐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음, 남는 게 오키나와에 처음 갔더니 약간 노인정 같은 이런 그런 곳에 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할머니랑 같이 놀이하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리는 장수촌의 느낌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뭐 맞아요, 한국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커뮤니티를 기본적으로 그리지 우리가 혼자 외롭게 뭐 100살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니야, 딱 그런 느낌, 장수촌의 느낌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음, 노인분들끼리 여전히 커뮤니티가 있고 음, 서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그런 그 거를, 이제 아메리카노에 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닉 크리스토프가 그 칼럼에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에도 다뤘던 절망의 죽음 이야기를 음, 하면서 음, 이제 결국에 그것도 다 같은 저희가 이제 아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그렇게 지었듯이 이분도 이제 그런 맞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역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망의 죽음으로. 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분 오레곤 출신이었나요?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 맞습니다. 안 나는데 오레곤, 자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동네. 친구들의 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의 절망의 죽음으로 죽음으로. 네, 세상을 떠났다 이런 내용도 네. 기억에 남네요. 4분의 1인가? 뭐 네. 그렇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대인가에 네. 서전 제너럴 또는 미국 그 보건복지부인가가 그 네. 미국 정부가 담배가 네. 건강에 해롭다. 음. 지금은 굉장히 상식이 된 이야기지만 음.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우며 이거는 진짜 담배 회사들이 이걸 숨겨왔다. 음. 굉장히 조직적으로 숨겨왔다. 이거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진짜 나쁘다. 몸에 음. 나쁘다. 이거를 되게 정형화된 아주 강력한 그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더 잘 음. 아시겠지만. 근데 네. 그게 추산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거의 뭐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그거 음. 덕분에 인식이 개선되고 이런 음. 정책도 금연 정책도 더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사실 그쵸. 뭐 담배갑에 있는 뭐 그런 그 경고 문구나 이런 거 다 법이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네. 법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 딱 봐도 사기 싫게 만드는 건데 네. 왜 써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게 아무튼 살렸다. 그런데 외로움에 관한 어떤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게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담배, 음. 흡연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꿨던 만큼 정말 강력할 수 있다. 음. 이런 거를 크리스토프가 얘기했나 어딘가에 제가 봤는데 그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음. 저도 사실 뭐 처음에 이 주제를 할까 했을 때, 외로움 하면은 막 무슨, 막 뭐, 유행가 가사에 막 그런 연애 감정의 외로움, 막 음. 이런 생각부터도 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네. 이게, 물론 뭐 그런 것도 외로움이라면 외로움이겠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이게 아메리카노에 사실 주제로 다룰 만한 외로움이겠구나. 음. 미국이 이렇고 한국도 사실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음, 항상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하나는 운동이고 어,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제 음, 어떤 정부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음, 의학계라든가 이런 데가 나서고 있는 건데 음. 네, 좀 뭐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중보건의 문제니까 의사들도 네, 그때 그 다른 칼럼에서 쓰셨다고 한 것처럼 의사들도 나서야겠지만 의사들만 나서서는 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온 사회가 같이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에 네, 놓아야 하는 일 같고 이게 음, 정말 숫자만 봐도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너무 좀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브스 프리미엄에 저희가 칼럼으로 저희 해설과 함께 글이 실릴 거고 그글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네요. 오늘 이렇게 너무 늘어지지 않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교수? 마무리 발언을 그래도. 제가 늘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 문제를 이제 인지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담배 하면은 이제 안 피려고 가급적이 음, 건강을 음, 생각하면 이제 안 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마찬가지로 건강 때문에 이제 뭐 금주라든가 절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음, 어 그리고 누구라도 만약에 정말 하루에 15개비 담배 혹은 뭐 6잔의 술만큼 건강에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길을 써서도 피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접 흡연도 이제 그 싫어서 다 그러니까요. 금연 구역도 늘리고 하는데, 네. 음, 근데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나도 물론 외롭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지지와 정신 음, 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음,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꼭 타인을 뭐 도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음, 이제 음,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다른 사람 안부를 물어봐주고 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음, 활동들이 결국엔 자기를 돕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는 어, 정부에서는 나서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음, 서로 사회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움직임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음, 면에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좀 음, 더 서로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음, 좋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어,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 편집장님이 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요? 네. 좀 힘드신가요, 요새? 아니요.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음. 저희가 사회적으로 연결이 좀 안 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 시골로 이사를 와서 제가 음. 그 이사하고 음. 가구를 하나 샀어요. 음. 스탠딩 데스크를 처음으로 사서 지금 서 있거든요. 네. 서서 녹화를 하는데 다리가 어. 아파서 그런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작아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네. 저는 스탠딩 지금이, 데스크인데 앉아서 하고 네네. 있어요. 그쵸. 나정 교수님 그랬잖아요. 네. 나도 처음에 한 며칠 서서 처음 한 달은 좀 하다가, 썼는데 역시 사람이 앉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앉는 게, 제가 뭐 허리가 아프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음. 안 좋다고 해서 앉아서 건강에 계속 뭐 네, 글 훨씬 쓰고 낫다고 하는 게.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음. 사흘째라서 아직은 해보고 음. 있는데. 네, 오늘 나정호 교수님 모시고 외로움이라는 질병,
에 관해서 뭐 그 미국 의무총감이 낸 보고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칼럼, 그다음에 나종호 교수님 통해서 뭐 전해 들을 수 있는 이런저런 사례도 알아보고, 우리나라, 한국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더 자주 아메리카노 업로드도 더 자주 하고 뉴스 해설도 자주 하고 전문가 인터뷰 때도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